1월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2월이 시작이 됐죠.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2월 달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피어슨 포트폴리오가 약간의 업데이트를 거쳤습니다. 여기 선이 전에는 2개였는데 지금 3개가 됐고, 이제 빨간 줄도 하나 더 생겼죠. 전에는 이제 노랑 빨강만 있었는데 지금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 파란 줄이 피어스 원 전의 버전이고요. 빨간 줄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초 자산은 같은데 이제 비중이라든가 전략을 조금 전략이라고 할 것은 글쎄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런 부분들. 예전에 이제 파란색 피어스 원 그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코로나 때 증시 하락이 큰 하락이 아니었는데 업데이트된 녀석은 조금 더 등락폭이 출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그 뱅가드 S&P 500 ETF 펀드 뭐 이런 것들보다는 등락폭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출렁임이 더 적습니다. 한편 출범했을 때 당시로 돌아가서 2008년 금융위기 때로 가보자면 그때는 이 빨간 것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등 속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훌륭하고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1월 말에 리밸런싱을 신청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이제 반영이 될 건데, 아무래도 이 성장률이 높은 것 보시면 눈치가 있으신 분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갔겠구나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락하는 내용도 의외로 피어스온의 하락률보다 한 2% 정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도 좀 더 힘을 내는, 그리고 향후 올해 한 중반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더 편승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재조정을 하게 되었죠. 성과랑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된 것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까지 1185일 운영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은 2.87%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담아서 리밸런싱 할 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배당금이 들어오는데요. 그동안 쌓인 배당금이 30만 원대가 넘어요. 이게 3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는 그것을 담지 않았는데, 다음 리밸런싱 할 때는 그것도 마저 자산으로 투입하는 형태를 띠려고 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2.87%, 이번에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서 수익률이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1.45% 더 상승했고요. 자산 가치는 이제 5.6%인데, 죄송합니다. 1.45%는 환율이 변동이 됐다는 뜻이죠. 달러 값이 1.45%더 올라갔고, 그래서 자산 가치 증가율로는 0.56%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여기 파란 버전이 올드 버전입니다. 여기 파란색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은 빨간색 그래프를 나타내겠죠. 피어슨 네오 이것이 새로 나온 것인데, 오늘은 보기 좋게 좀 색깔을 칠했습니다. 동기간에 S&P 500이 9% 낼 때 피어슨은 훨씬 좋았었죠. 근데 얘는 이제 피어슨보다 1% 정도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보다 2% 정도 초과 수익을 내는 방식이고요. 특히 여기 이제 최대 하락폭 맥스 드로우다운 MDD라고 하죠. MDD가 S&P 500이 50%를 넘어갈 때, 전에 피어스원은 작년에 29%를 찍었죠. 근데 네오는 27% 정도로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MDD가 20% 언더로 떨어지는 것은 20%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건 좋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건 어차피 지표니까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간 수익률 잠깐 와서 보면 여기 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얼마였느냐? 마이너스가 뱅가드는 8%대 마이너스인데 피어스원은 17%였고요. 피어스원 네오는 14.26%로 하락에도 하락 방어에도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나옵니다. YTD는 이제 올해의 성과죠.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1월 1일부터 지금 2월이니까 1월 한 달 것 가지고 성과를 낸 건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습니다. 반등이 되었을 때, 반등 신호가 좀 나올 때 포트 조정하는 편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만 해도 뱅가드 S&P 500 대비 한 50% 가량 수익이 더 좋았죠. 그리고 석 달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고 피어손과 네오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었고 S&P 500보다는 거의 2배 가량 수익을 내고 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서 주식 편입 비중이 조금 더 있는 피어손 네오를 주가 상승기에 좀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어떤 예상치나 시장 지표에 따라서 피어손 쪽으로 옮기는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시장 하락기 요럴 때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과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1월 7일 대비해서 다우존스는 0.15% 좀 내려갔고요. S&P 500은 1.5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3.31% 올라갔습니다. 여기 상승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긴 하지만 또 시장 지표를 보면 고민할 게 아직 남아있죠. 고민을 할 시간에 실행을 하는 게 낫긴 해요. 증시에서는. 있었던 일들 좀 체크해 보자면 1월 말일에는 FOMC가 이제 2월 달에 생기니까 2월 초에 생기니까 개최하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제 걱정 심리 때문에 나스닥의 1개월간 성과가 제일 큰 하락폭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의 지수들 몇 개 보면은 인플레는 좀 잡혀가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짚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결론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증시 상승은 상승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 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럼 언제는 알겠냐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없습니다만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지금은 물음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내용마저 체크해 보면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20개 대도시의 주택 거래 가격 지수인 건데 요게 쭉 올라가다가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 인플레가 좀 잡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또 그리고 GP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은 곳이다. 그래서 MS가 AI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좀 본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예상했었던 수익이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애플 나쁘진 않은데 예상치보단 안 되더라. 이게 거의 16년 만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그래프로 뽑아 보면 오른쪽 가다가 아직 이제 내려가는 쪽이에요. 이게 반등해서 쭉 올라간다가 아니거든요. 주가는 올라갔죠. 물론 주가는 실물 경제 선행한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들을 쭉 해나갈 때 그것들이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좀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좋으면 주가가 내려가는데 요새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좀 더 모르겠다라는 말씀드린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나오는 것 중에 22년 4분기에 기준으로 했을 고용 비용 증가율, 인건비죠. 또는 뭐 인건비를 포함해서 뭐 유니폼도 나가고 등등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니까 인건비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자면 이건 1년간 최저였어요. 즉 그 인건비 쪽이 제일 안 올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나온 통계나 보도자료 보면은 1월에 그러니까 22년 4분기 통계 끝내고 바로 다음 지난 1월 달간의 비농업 고용률이 최대였어요. 54년간 이게 최대라서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아직 튼튼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튼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기반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통제한다. 다만 금리는 조금 덜 올린다. 0.25%만 올린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주가가 열심히 올라가길래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뭐 다 올라간 건 아니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좀 멈칫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직 이런 혼돈세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관점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되었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시겠지만 이 적절한 인플레이션율, 물가가 적절하게 올라가 준다는 것은 산업 성장에서 필수 요소인 것들 아시죠?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자본의 유동성이 커질수록 그것에 대한 실물 가치인 기업 주가가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과정, 보는 그 시스템,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거는 이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것은 산업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그 맥이 또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컨트롤은 증시 하락과 그동안 이제 연관이 있었죠. 물가가 올라가는 걸 강제로 잡는다. 그러면 산업계에도 영향이 있겠네. 수익이 떨어지겠네. 그래서 주가 시장이 별로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증시의 호재가 열렸다 이건 아닌 상황인데, 복귀해 보자면은 증시는 올랐다. 요 며칠 동안에 계속 올랐다. 그래서 이게 꾸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진행해서 CME에서는 페드와치를 통해서 3월 달에 4.75에서 5%의 최종금리가 나온다 했는데 이건 좀 내려갔죠. 최대 뭐 5.5 얘기도 나왔었는데 4.75에서 5%니까 한 0.25에서 0.5 정도 양보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전까지 이게 쭉 이어지다가 이제 이후에는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드와치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근사치로 잘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무시할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11월 달까지 이어지고 이후 금리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요 부분이 또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거는 경기 부양의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계산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부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체크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11월 달에 금리 내린다 이 말은 11월 달에 경기 부양해야 된다와 또 맥이 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물음표가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의 증시 상승도 올라는 가지만 실적이나 실질적인 기업 데이터가 받쳐줘서 올라가는 게 아닌 좀 의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좀 꺾이니까 남들이 증시에 투자하지 않겠냐를 타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세력 아닐까? 추측입니다. 추측. 그렇다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서 사람의 심리가 먼저냐 실적이 먼저냐 이렇게 어우러져 가다가 나중에 이제 중반기 3, 4분기 지나면서 그건 아니었네 하면은 증시가 다시 하락할 거고, 그걸 끌어올리기를 결정하는 것이 11월쯤 되지 않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1, 2, 3분기 정도 1, 2, 3, 4, 5, 6, 7, 8, 9 9월 정도까지는 피크를 찍고 내려와 주기 때문에 11월에 금리를 내린다는 시나리오가 또 가능한 거죠. 바꿔 말하면은 한 8월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증시가.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 며칠간의 증시가 상승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실적 지표는 뭐 진짜냐? 아니요. 제가 보기엔 아직이라는 건 아니겠느냐. 실적이 이제 이렇게 다 혼재돼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벤치마크 그래프는 1월 30일자로 갱신돼서 새 데이터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을 줄여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은 또 많이 걸렸네요. 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모두의 발전을 통해 인생이 피어나길 바라는 인생 피어스였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